평화롭던 일요일 새벽 4시 한반도 전역에 거대한 포성이 울렸습니다.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던 우리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비극, 바로 6.25 전쟁 이야기인데요. 오늘 최수영 아나운서와 함께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딱 일주일 전이 6.25 전쟁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던 날이었죠. 그러네요. 당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우리 군인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딱 일주일 전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이었다라고 네. 좀 묵직한 문장으로서 문을 열어주셨고요. 가끔 잊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종전이 아닌 휴전 국가 상태입니다. 체감을 잘 못할 뿐이지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라고 경각심을 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도.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네. 좀 한 번 더 돌아보자라는 의미로 또 이 주제를 짚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전쟁이 터진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동족산잔의 비극이 네. 왜 일어났는지 겉으로는 갑자기 터진 것 같아도 그 배경엔 또 엄청난 국제 정세가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맞아요. 내용 좀 풀어주시죠. 네. 6.25 전쟁이 사실 단순히 남북의 갈등을 넘어서 네. 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당시 이 냉전 체제라는 좀 거대한 판도 위에서 기획된 전쟁이었습니다. 네. 광복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군에 의해 38선으로 또 나뉘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예. 전쟁을 준비합니다. 음. 그런데 혼자서는 또 힘이 부족하니까 네. 당시 공산권의 우두머리였던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서 무려 40번이 넘게 전쟁을 허락해달라라고 또 매달렸다고 합니다. 야, 스탈린을 40번 찾아갔다. 네, 정말 집요하게. 정말 집요했죠. 예,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그 아주 굳은 의지로 40번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처음, 그러니까 39번은 다 극구 반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40번째 이제 승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뭔가요? 네, 우선 처음에는 이 미국과의 전면전이 두려워서 예. 계속 거절을 했는데요. 네. 그 마음을 바꾼 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해버린 거죠. 그 라인을 그을 때 한반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군요. 네, 맞아요. 오망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렸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이 나도 미국은 자동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좀 스탈린에게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스탈린과 김일성은 지금 치면 미국이 오기 전에 좀 끝낼 수 있겠다. 네. 라는 어떤 좀 잘못된 생각을 가졌게 됐고 그렇죠. 또 여기에 중국의 마오쩌둥까지 병력 지원을 약속하면서 기습 남침의 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마오쩌둥, 모택동 말씀해 네. 주셨고, 자, 강대국들의 냉전 정세 속에 이제 에치슨 라인에서 이제 한국이 빠졌습니다. 제외가 네. 됐어요. 거기 더해서 북한의 이 40번 찾아간 네. 북한의 우두머리 김일성이 스탈린을 40번이나 찾아갔던 그 욕심이 맞물려서 결국 전쟁이 터지게 된 건데, 일단 당시 우리 남한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이제 전쟁의 칼날을 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좀 대비가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예. 그 당시에 이제 남북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그 합니다. 정도였군요. 네.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은 이미 전차계의 괴물이라고 불렸던 예. 최신식 T-34 탱크를 240여 대나 쥐고 있었고요. T-34 탱크. 네, 또 전투기도 200대 넘게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은 어땠느냐? 이 네. 탱크도 한 대가 없었고요. 장갑차 몇 대와 또 연습용 경비행기가 전부였습니다. 이 적 탱크를 부술 대전차 무기조차 전무했다고 해요. 전차도 없지만 대전차 무기마저 네. 없는 상황이었군요. 그런데 가장 또 안 좋았던 게 예. 정권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낮아졌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딱 전쟁 바로 전날이었던 6월 24일 토요일 공식적으로 비상 경계령을 해제해버립니다. 그 바람에 전방을 지키던 군인들의 절반 이상이 주말을 맞아서 모처럼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나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휘관들이 자리를 비운 그 텅 빈 새벽 4시를 틈타서 북한군이 전차를 앞세우고 폭풍처럼 또 밀고 내려왔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사력 자체가 밀리고 있는데 네. 또 전방을 지키던 군인분들까지 휴가를 떠난 상태였잖아요. 외출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좀 싸움 자체가 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저 낙동강 전선까지 그 머나먼 긴 길을
한 달 만에 쭉 밀려 내려간 것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다 그런 이유들이 담겨 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피난을 떠나신 분들 행렬도 어마어마한 걸로 나오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을 빼앗겼고요. 네. 한강 인도교까지 폭파가 되면서 시민들은 피난길조차 막혔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낙동강 전선 최후의 보루까지 밀려나면서 정말 지도에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또 증발할 뻔했다라는 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 절방적인 판세를 단번에 뒤집고 전 세계 전쟁사에 또 길이 남을 신의 한 수가 터지게 되는데요. 신의 한 수요. 네, 그게 바로 메가더 장군이 이 진두 지휘했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야, 말씀해주신 인천 상륙 작전. 네. 뭐 영화 혹은 드라마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익히 접하셨을 이야기 키워드인데요. 그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 맞아요. 거의 뭐 불가능한 작전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서양이나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뭐 이거는 거의 뭐 정말 자살 행위다 일명 네. 그 정도로 극구 반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5,000분의 1이니까 그 네. 반대가 정말 심했는데 되는 게 이상한 작전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인천은 이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크고 또 갯벌도 넓기 때문에 대규모 군함이 들어오기 좀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군도 설마 거기로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예. 메가더 장군은 바로 그 허점을 찔렀는데요. 1950년 9월 15일 새벽 유엔군과 국군이 기습적으로 인천에 상륙해 북한군의 허리를 완전히 끊어버렸고요. 네. 2주 만인 9월 28일 극적으로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아, 이 여세를 몰아서 38선을 뚫고 압록강 국경지대까지 진격을 했는데요. 네네. 당시 국군들이 압록강 물을 또 수통에 담으면서 이제 드디어 통일이다라고 아. 눈물을 흘렸던 기록까지 남아있다고 해요. 네, 그 영화에도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정말 통일이 코앞에 있다. 그 말씀해주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의 허리를 끊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낙동강 쪽으로 몰려있던 북한군의 허리가 보급선이 완전히 끊긴 거네요. 네. 자, 듣기만 해도 정말 웅장해지고 진짜 좀 소름 돋고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끝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금 그 뼈저린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산악지대에 숨어있던 수십만 명의 중공군이 꽹과리와 나팔을 불며 이른바 인해전술로 밀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듬해인 일사후퇴 때 서울을 또다시 내주게 됩니다. 신해줬군요. 네, 이후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 부근으로 고착화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때부터가 좀 진짜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1951년부터 정전협정이 맺어지는 1953년까지 약 2년 동안 단 1cm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매일 수천 명의 청년들이 좀 목숨을 잃는 잔인한 고지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 고지전 말씀해 주시니까 네. 우리 또 강원도가 딱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의 마지막 그리고 영토의 이 선을 결정지은 게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나와 있는데 네. 자, 당시 이 강원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치열했던 걸까요? 네, 영화 고지전의 실제 배경이 된 곳들도 사실 전부 우리 강원도에 있잖아요. 예, 맞아요. 양구엘 단장의 능선 전투, 피해 능선 전투, 그리고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가 대표적인데요. 네네. 얼마나 포탄을 퍼부어댔는지 네. 이 산봉우리가 수미터씩 깎여 나갔고요. 또 산 전체가 붉은 피로 물들어서 외국 종군 기자들이 아예 이름 자체를 피해 능선,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 능선이라고 붙였을 정도였습니다. 백마고지는 산이 하얗게 깎인 모습이 마치 흰말이 누워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지 주인도 하루에만 서너 번씩 바뀌다 보니까 살아남은 병사들이 어제 내가 싸웠던 그 고지가 이름이 뭐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포탄을 얼마나 맞았으면 네. 그 땅이 흰 땅이 나올 정도, 모래가 나올 정도로 다 깎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멀리서 봤을 때 마치 한 마리의 백마가 누워 있는 것 같다 해서 이 백마고지라고 이름이 붙었군요. 맞습니다. 여기 더해서 하루에도 그 고지의 주인이 여러 번씩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싸워야만 했던 그 어리고 젊은 군인들의 공포 그리고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안 되죠. 상상조차 네.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자, 이렇게 험한 산악지대 전투에선 우리 강원도의 이 평범한 주민들의 또 숨은 활약, 희생이 결정적인 승리를 이끄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도움을 줬습니다. 예. 강원도 산악지대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바위가 많기 때문에 아, 그렇죠. 군용 트럭은커녕 말이나 나귀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당나귀까지요. 네, 당나귀까지. 와, 예. 그래서 고지에 고립된 군인들은 당장 마실 물도 또 쏠 총알도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예. 이때 나선 이들이 바로 강원도 지역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쟁터 인근의 평범한 아버지, 형, 음. 동생들이 네. 자발적으로 나무지게를 지고 그 가파른 고지를 맨발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요. 예. 네. 와.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분들을 A 특공대, 즉 지게 부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군인도 아닌 민간인 네. 분들이 진짜 이 보급을 위해서 군인분들을 위해서 지게를 지고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의 한복판을 뚫고 올라가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적들의 포탄이 터지는 와중에도 네. 정말 맨몸에 지게를 지고 밥과 물 그리고 수십 킬로그램짜리 탄약 상자를 날랐다고 합니다. 더 가슴이 아팠던 건 고지에 올라가 보급품을 내려놓은 뒤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부상병들을 다시 지게로 업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이 지게 부대가 없었다면 유엔군 10만 명 이상의 추가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전선 자체를 유지하지 못했을 거라며 극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강원 특별자치도와 각 지자체가 매년 이분들의 넋을 또 기리는 이유도 군복조차 입지 못하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우리 강원도민들의 위대한 주권 의지 그리고 희생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야, 군인 신분이 아니다 보니 이제 군복을 입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네. 또 총 한 자루 없이 정말 지게 하나만 메고 포화 속으로 뛰어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강원도민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강원도가 있고 또 대한민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가슴이 진짜 좀 이렇게 뭔가 뜨거워지고 네. 약간 먹먹한데 지게 부대에 참여했던 강원도 민간인 분들이 과연 실제로 얼마나 되시고 또 그분들의 희생당한 그 도민분들의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뭐 기록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정확한 통계 자체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국방부와 학계의 기록에 따르면 전쟁 기간 지게 부대로 징집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이 전국적으로 약 13,000명에서 최대는 30만 명까지 30만 달할 수 명?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선이 치열하게 고착됐던 우리 강원도 전역에서만 예. 최소 수만 명 이상의 강원도 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지게를 맸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뭐 군번이나 인식표도 없었고요. 또 군복 대신 그냥 하얀 무명 한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적들의 표적이 되기 일쑤였고요. 포탄과 총격 그리고 험한 산길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 등으로 희생된 분들만 공식적으로 2,000명이 넘고 실종자나 부상자까지 합치면 무려 6만 명이 넘는 희생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기록조차 남지 않고 또 이름 없이 쓰러져 간 분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또 정규군이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군번줄도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무명용사처럼 정말 기록조차 남지 않고 쓰러져 가신 분들이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온 국민이 함께한 정말 목숨을 건 끈질긴 사투 끝에 전쟁이 멈출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전선에서 군인과 주민들이 온몸으로 뱉어내는 사이 판문점에서는 오랜 싸움 끝에 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이 총성을 멈추는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3년 1개월이라는 정말 긴 전쟁 끝에 지금의 휴전선이 그어지게 된 건데요. 예. 수백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폐허를 남겼지만 사실 결국 그 또 피와 땀의 대가로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 쭉 듣다 보니까 네. 매년 찾아오는 6월 25일이라는 이 날이 정말 얼마나 무겁고 값진 날인지 다시금 가슴 깊이 좀 새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뿐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지게부대에 참여해 주신 부대 주민들까지 평범한 분들께서 연대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전쟁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으면서 음. 생긴 아픔들이 여전히 또 우리 곁에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향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뭐 실향민 분들이나 음. 또는 평생 생사조차 모른 채 가족을 또 그리워하는 이산 가족분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네. 좀 마음이 많이 먹먹해지긴 하죠. 맞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분들을 먼 거리가 아닌데, 네. 먼 거리가 아닌데 가족을 볼 수 없다는 그 아픔이 야, 어느 정도의 그런 깊이를 가질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없죠. 그 정도의 깊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6.25는 좀 우리가 단순히 지나간 전쟁이 아니라 네. 또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자 또 지켜내야 할 평화의 가치를 좀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끝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네. 6.25를 기리는 뭐 추모 행사 혹은 관련된 기념관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뭐 가족분들, 자녀분들과 함께 찾아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그런 뭐 행사라든지 기념관이 있다면 좀 풀어주시죠. 네, 사실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만한 좀 뜻깊은 곳들이 우리 강원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이 처절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양구에 가시면요. 네. 양구 전쟁기념관이 있고요. 음. 이곳은 도솔산 전투, 피해 능선 전투 등 양구 지역에서 벌어진 9대 전투를 기리는 곳인데요. 예. 특히 가슴이 또 뭉클했던 건 이 기념관 내에 지게부대 특별 전시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당시 주민들이 맸던 지게와 또 유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말씀해주신 양구 전쟁 기념관 네. 잘 들었고요. 양구의 지게부대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아까 백마가 누워있던 맞아요. 모습 같다는 백마고지 전투 현장이었던 철원 네. 쪽에는 어떤 관련된 기념관 같은 게 있나요? 네, 백마고지 전적지와 또 기념관이 철원에 예. 있습니다. 당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위령비와 기념탑이 아주 장엄하게도 조성이 돼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매년 6월이 되면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 주관으로 공식 6.25 전쟁 기념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네. 특히 양구와 철원 등 격전지에서는 매년 6월 25일을 전후해 참전 용사와 지게부대 유족분들을 모시고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 추모제와 전적지 위령제가 대대적으로 거행이 되니까요. 또 청취자분들도 기억해 두셨다가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거를 또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철원에는 백마고지 전적지와 기념관, 그리고 양구의 양구 전쟁 기념관, 네. 이 두 곳은 정말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최수영 아나운서 덕분에 6.25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좋은 이야기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